자, 그럼 96쪽에 부동산 정책론 가겠습니다. 96쪽 부동산 정책론. 정책론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어떤 걸 보여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죠. 뭐 부동산 문제 파트가 있긴 한데 문제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책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책의 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기능, 하나는 경제적 기능. 그 저소득층 때문에 개입하는 게 정치적 기능이고요. 시장 실패 때문에 개입하는 게 경제적 기능이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자원 배분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산업. 그다음 두 번째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정예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키고요. 세 번째, 공공재, 무임 승차자 문제.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공공재라는 것은 따로 꺼집어내서 나중에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밑에 내려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거고 시장기구 통하지 않는 거예요. 종류는 정예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정예 외부 효과,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커요. 과소 생산, 규제 완화. 얘가 존재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 양 증가됩니다. 요거 핀피 현상. 저 보시면 되는데 저 보시면. 책 볼 필요 없으면 책을 좀 이따 볼 건데 이거. 좀 이따 볼 거예요. 저 보세요. 예. 부의 외부 효과. 비용은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이 커요. 얘는 과대 생산, 규제 강화, 님비 현상이고 부의 비교를 정부가 규제하는 순간 공급이 줄어요.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 양 감소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대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금지, 의무화, 허용 기준의 설정, 용도 지정이 있는데 용도 지정이 지역지구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가로 2번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의의하고 장단점하고 뭐 효과, 장단기적 효과하고 보완책을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는 걸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부의 배비 효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용규제고 정확하게 말하면 부의 배비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 실시했을 때 장점은요.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대 간 형평성이 유지가 돼요. 단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추구하는 정책이지 형평성 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형평성은 문제입니다. 효과. 단기에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수요 증가, 공급 불변, 가격 상승, 초과 이윤, 사전적 독점이 됩니다. 장기로 가면 공급 증가, 올랐던 가격 하락, 정상 이윤, 사후적 독점. 목욕탕 같은 거 치면 거의 나오는 문제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이고 비용 증가 산업이고 감소 산업이라고 나누어지는데 불변일 때는 종전 수준, 증가는 종료보다 높은 수준, 감소는 종료보다 낮은 수준. 공급은 셋 다 증가. 종전은 수평선이 나오고요. 경주보다 높으면 우상향이 나오고 낮으면 우하향이 나와요. 지역지구제 실시하면서 신축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도 단기에 상승한 가격은 장기에 하락합니다. 왜?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경쟁하니까. 보완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유동적 지역지구제라는 것도 있고 지역지구제 지정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상여지역지구제, 보상지역지구제라고 해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TDR 제도로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내려보시면 토지정책 수단. 토지정책 수단은 이직간이 있어요. 이직간, 이용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는데 이용규제 5가지. 지역지구제, 그다음에 계획, 규제, 인허가, TDR 이런 것들이 이용규제고요.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땅 사고 파는 거예요.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제도, 공공소유제도,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거. 간접 개입은 조세정책을 필두로 해서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상의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박스 안에 이직간을 탁 넣어놓고 직접 개입 몇 개인가, 간접 개입 몇 개인가, 이용규제 몇 개인가 찾아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나중에 암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셨다가 나중에 암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내려오시면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죠.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땅을 사요. 그런 다음에 공공자유보유나 공공임대보유로 비축하고 있다가 비싸지면 이제 매각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그런 걸 토지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장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획, 환수, 값싸게 시작. 단점은 매입비 관리 투기 시작. 이런 게 토지은행 제도의 장단점입니다. 내려오시면 임대주택 정책 핵심이죠. 자,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공공주택 정책이 있으며 아울러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정책도 봐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요, 시장가보다 싸게 규제하느냐 비싸게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먼저 비싸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싸게 규제해야지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 있는데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초과 수요는요,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발생해요.
장기에는 공급까지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수요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고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수요가 뭐예요? 증가. 단기는 효과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예. 수요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로 가면 부작용이 더 많아요. 부작용. 투자 기피되고, 질적 수준 저하되고, 공급 감소되고, 이동 저하되고, 이중 가격 형성되어서 암시장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를 보고 임대료 규제되면 수요는 뭐하고? 증가. 공급은 뭐? 감소. 수요는 증가, 공급이 감소죠. 근데 임대료 보조는 달라요. 보조는 보조금을 지잖아요.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도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제 공부했으면 보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규제는 까는 거잖아. 임대인 돈 돼, 안 돼? 안 돼. 한참 생각해야 되나? 까는 건데. 임대료 규제는 까는 거잖아. 그러면 임대인 돈 돼, 안 돼? 안 돼. 수요자만 좋은 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 보조는 돈 주는 거잖아. 임대인 돈 돼, 안 돼? 돼.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이게 보조예요. 그럼 공공주택 정책은 뭐냐? 공공주택 정책은 나눠야 됩니다. 이거 사적과 공적. 사적 비싸고 공적 싼 거야. 사적 수요 감소, 비싸니까. 증소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라고 좀. 여기 비싸다고 수요 감소, 공적은 싸잖아. 수요 증가. 여기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임대료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여기 임대 떨어진다고. 그럼 다 이동하니까 떨어진다고. 그럼 여기도 싸고 여기도 싸네. 맞죠? 그러면 단기에는 둘 다 혜택을 봐요. 어떤 세입자든지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럼 장기로 가면 여기 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임대인 공급을 뭐? 감소. 그 임대료 다시 올라버린다고. 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장기는 여기 있는 애들만 혜택을 봐요. 여기 올라버리니까. 공급이 감소하면서. 걱정하지 마요. 여기 공급 감소하는 만큼 여기 공급이 뭐해서 증가해서 전체 공급은 불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유화.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자유화를 볼 건데 규제하면 분양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투기 발생해요. 가수요. 품질 저하. 공급 감소. 중고주택 가격이 막 상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택난은 심화돼요. 자유화하면 분양가 인상. 일단 인상되면 안 좋잖아. 좋은 점도 있어요. 그 투기는 사라지고 실수요가 돼요. 품질도 좋아지고 공급이 증가되긴 하는데 무슨 주택 위주로?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돼. 주택난은 심화. 둘 다 심화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밑으로 조세 정책. 조세 증가와 기착, 양도세 및 보유세 효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잘 보시고.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증가시킬 거다. 맞죠? 그럼 증가되는 것만큼 임대료는 상승할 거다. 맞아요? 근데 얼마만큼 증가될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는데 요거 지금 연습하고 좀 갑시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세금을 누가 많이 냅니까? 공급자. 좋아요. 수요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좋아요. 공급 탄력적이면 수요자. 좋아요. 공급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왜 이건 모르지? 나 하나 남았는데. 공급자. 그리고 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뒤에 전부 낸다. 근데 고소득, 저소득 무시해버리고 같은 비율로 세금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고소득층 혜택, 저소득층 손해. 이런 세금 구조를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율을 때리고 저소득층이 낮은 세율을 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누진세라 그래요. 누진세가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어적으로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똑같이 취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다르게 취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거예요.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효과적이다. 이번엔 저랑 이거 해보죠. 1가구 100주택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채주택 가지고 있고 90업체 사람이 월세 전세를 살아요.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90업체 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게 하려고 양도세를 중과세해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분해 안 해? 안 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양도세 부과 시 주택공급 동결효과라 그래요. 그 무슨 세금이 좋은 거야? 보유세가 좋은 거야. 보유세를 중과세해버리면 보유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보유할 만큼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놓겠지. 그럼 90업체 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겠지. 그러면 보유세는 투기를 막고 이용을 촉진하는 효율적 세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보유세가 효율적 세금이 되려면 용도에 따라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동일과세, 차등과세 하여야 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를 증가시키는 걸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려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게 좋아? 완전 비탄력적인 게 좋아? 공급이 완전 생각 시간 드릴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다 내요? 공급자가 세금 다 내잖아. 임차인에게 조세를 못 증가시키잖아. 그럴 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차등과세 이루어져야 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로는 헨리 조지는 다른 세금 다 철폐하고 지대 수입만 100% 징세해도 그 수입만으로 지정 충당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고
쭉 훑어보고 여러분들 그 오후에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요거요. 나중에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때 그 강의 듣길 참 잘했다 싶은 게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이거.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4시간 수업 들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많아요. 어떤 점이 나쁘냐면 첫 시간 수업 들었던 걸 둘째 시간에 까먹고 둘째 시간 수업 들었던 걸 셋째 시간에 까먹고 첫 시간 수업 들었던 걸 셋째 시간에 완벽하게 까먹고 넷째 시간 수업 들으면서 셋째 시간 했던 거 까먹고 넷째 시간 수업 들으면서 둘째 시간 했던 거 완벽하게 까먹고 넷째 시간 수업 들으면서 첫째 시간에 수업 들었던 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4시간 동안 정책을 물론 자세하게는 해요.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는 하는데 복습 없이 4시간 수업하면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근데 뭐 불과 지금 한 10분 10분 만에 정책 끝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한 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제가 시간을 또 뺄 거야 따로. 컨디션 좋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둘 다 컨디션 좋을 때 시간 빼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복습 쭉 한번 진행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부동산학개론 이론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론적 정도는 우리가 다 한번 아우르고 내용을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알겠죠? 예, 좀 힘내세요. 힘내시고 지금 표정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표정이라서 내가 수업을 하기에 미안해. 수업을 하기가 이 사람들한테 내 몹쓸 짓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내가 나 미안해. 진짜 이거 수업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좀 저도 힘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표정을 약간 밝게 지어주시면 제가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막 수업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예, 너무 미안해. 표정이 참 아무튼 교재 97쪽으로 갑니다. 97쪽. 제1절에 부동산 문제 보이십니까? 예, 문제는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부동산 문제라 그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문제는 오른쪽으로 하시니까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 토지 문제도 물리적 토지 문제, 경제적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도 물리적 주택 문제와 경제적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토지 문제는 부증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한 거고 경제적 토지 문제는 땅값이 비싼 거예요. 집값. 물리적 토지 문제는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예요. 부족한 거. 이걸 우선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질적 주택 문제는 주거 수준이 낮은 걸 말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분배 측정 수단에서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이렇게 세 가지 보이십니까? 이거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보지 말고 결론만. 10분위 분배율은 많을수록 클수록 로렌츠 곡선의 면적은 많을수록 작을수록이란 말은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알겠죠?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울수록이란 말은 지니 계수가 값이 작을수록 평등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해집니까? 그러면 10분위 분배율 커져야 돼요. 로렌츠 곡선의 면적 좁아져야 돼요.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기억은 해보시고요. 한자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주택 문제 나옵니다. 주택 문제.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 있습니다. 부족한 걸 무슨 문제? 양. 수준이 낮은 걸 질. 그럼 양적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에 인구가 증가되면 양이 부족하겠죠. 핵가족화되면 양이 부족하겠죠. 2번을 좀 조심합시다. 기존 주택의 노후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노후화는 얼핏 들으면 질 같잖아. 근데 노후화된 주택은 좀 있으면 뭐 돼? 철거돼. 그래서 노후화된 주택은 철거를 야기함으로 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혼 증가, 재혼 감소, 필요 공간의 증가, 유효주택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이 양이고 질은 주거 수준이 낮은 것으로서 주로 소득과 관계가 됩니다. 생활 태도, 주택 구조, 부대 시설 이런 것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2번에 필요한 주택수가 얼마냐를 산정할 때는 가구 수 플러스 필요 공가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그러면 가구 수는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주택의 유통을 위해서 꼭 비어 있어야 되는 빈집이 필요하죠. 그걸 필요 공가수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의 이동이 감안된 주택수가 필요공가율이고요. 공가현상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사 때문에 생기는 공가가 뭐라고요? 마찰. 여가 목적으로 한 사람이 주택을 더 가지고 있으면 의도. 3분의 2만 건축이 되면 주택으로 밥벌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가가 통계. 시골의 빈집 때문에 생기는 게 반기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비지에. 또 악비지에 쓸까봐 내가 악비지 옆에 적어놨어. 악비지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하는 게 악화성향. 한번 악화된 걸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게 비가역성.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하는 게 지속성. 부동산학이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부해결 수단도 다양합니다 하는 게 해결 수단의 다양성.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 4가지는 악비지에 기억을 하세요. 여기까지가 문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봐드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거 안 볼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 나오죠. 자, 정책의 과정이 5단계가 있어요. 문제 인지해요.
정보 수집하고 대안 작성하고 대안 선택하고 정책 집행하고 정책 평가는 6단계를 거쳐요. 1번이 뭐라고요? 문제인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해도 돼요. 문제가 먼저 확인이 됐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뭐를 수집해라. 정보를 수집해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작성해라. 대안을 작성해라. 작성된 대학 중에서 한 놈만 뭐 해라. 선택해라. 선택된 대로 뭐 해라. 집행해라. 집행된 정책을 훗날 뭐 해라. 평가해라. 그러니까 2, 3, 4, 5, 6번은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1번 자리에 문제인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밑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칠판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있고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는 주로 저소득층 때문에 개입하는 거. 사회적 목표 달성, 임대주택 정책 같은 거고요.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 수정, 외부 효과 제거, 지역 지구제 같은 게 있습니다. 암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7번 보세요.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야? 시장. 그럼 시장과 관계되는 건 무슨 기능이고? 경제적 기능이고. 따라해보세요. 저소득층.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때문에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이고 시장 실패 수정 때문에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이고 그래요. 알겠죠? 내려오시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 그림 안으로.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했다 그래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위로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니은, 니은, 리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근데 이거는 뭐 중요 부분의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취소하거나 함부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예, 중요 부분의 오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오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수정하시고 시장 실패 원인 4가지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독과점 기업,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불경제 둘 다 시장을 실패시켜요. 예, 공공재. 부임승차자,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인데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도덕적 해이, 적게 알고 있는 측에서는 역선택.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림은 그 밑에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 동남 2번에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한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원인은 4개지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반드시 또 따로 정리하셔야 될 사항이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에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 자, 우리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게 공공재 맞습니까? 공공재는 사용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안 한다? 비경합성. 내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다? 비배제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있는 재화예요. 두 번째. 공공재는 많이 이용한 놈이 세금 많이 내나? 적게 이용한 놈이 세금 적게 내나? 그러면 수익자가 부담하자는 원칙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만 얻는 어떤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겨요.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한다면 무슨 생산? 과소생산.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공공재는 경합성, 배제성 있어. 그러면 X. 비경합성, 비배제성. 두 번째, 공공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돼. 그러면 X.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대 생산된다. OX. X. 과소 생산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쉽게 나와요. 공공재는. 내려올게요. 토지정책 수단. 토지정책 수단은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직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또 이직간 적을까봐 내가 옆에 적어놨어요. 이직간. 혹시 이직간 적을까봐 내가 이직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직간. 어딘지 몰라요? 이직간. 그것도 못 봤을까봐 밑줄도 그어놨어요. 이직간. 거기 이직간. 네, 밑줄 다 그어놨습니다. 난 최대한 노력했어요. 이용 규제는 어떤 거 있냐면 지역지구제, TDR, 계획, 규제, 인허가 5개만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역지구제, TDR, 계획, 규제, 인허가. 근데 이 중에서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정책은 아니다. 직접 개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시장이 직접 뛰어들어서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제도, 공공소유제도,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거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틀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만 개입하려는 정책으로서 조세정책, 부담금, 보조금, 금융, 행정상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의 목적인데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TDR과 구분하세요. 토지은행은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실시되고 있지만 TDR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의의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자유보유나 임대보유를 보유한 다음 개발 또는 분양 임대하는 겁니다. 장점은 계획적입니까? 환수됩니까? 값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비축지역에? 맞죠? 비축지역에. 근데 단점은 매입비 관리 투기 맞습니까? 투기는 무슨 지역에?
주변 지역에, 그 지역 말고 그 주변 지역에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 비교를 해볼까요? 공영개발도 정부가 땅 사고 파는 거죠. 토지은행도 정부가 땅 사고 파는 거죠. 공통점은 둘 다 직접 개입이잖아. 근데 공영개발은 정부가 땅을 살 때 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알겠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하고 분양 임대하는 겁니다. 또 단지 차이점 하나 나왔네요. 비축하고 있다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한 다음에 팔아먹어요. 그럼 비축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장점은 비슷해요.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은 조금 달라. 매입비, 관리 투기가 아니라 매입비, 민원 투기. 요런 단점이 있어요. 요런 단점이 있어요. 비교를 하시고. 그럼 저를 보세요. 공영개발하고 토지은행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토지은행은 정부가 땅을 사요? 살 때 웬만하면 수용을 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사건을 침해하는 정도가 공영개발에 비해서 크다 작다? 작다. 그리고 얘는 개발을 해야 안 해? 안 해. 비축만 하고 있다가 팔아먹는 거야. 알겠죠? 토지은행은 공영개발은 정부 땅을 사줘. 수용해 안 해? 하고. 비축을 해 안 해? 안 해. 바로 택지 개발을 해. 그리고 팔아먹는 거야. 장점은 비슷한데 단점에 매입비 관리 투기 나오면 누구고? 토지은행이고. 매입비 민원 투기 나오면 누구야? 공영개발이다. 이런 것도 비교를 해두시면 좋아요. 둘 다 직접 개입이 한데 차이점이 있다. 내려오시면 한 번 더 보라고. 내가 한 번 더 보라고. 이 시간 표를 한 번 더 해놨습니다. 위에 이렇게 위에 서수 옆으로 해놨다가 옆으로 해놓으면 또 모를까봐 밑으로 한 번 해놨어요. 예. 이용 규제는 토지 지역지구제, TDR, 계획규제 인하가 지적개발,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사는 방식, 수용, 선매, 초과 배수, 개발, 재개발, 공공소유, 간접은 세금 부과, 금융정책, 행정지원 이렇게 해놨고요. 밑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익이 발생했다. 그거 환수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환수가 되냐면 개발이익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쌀 때 땅을 샀어. 비쌀 때 팔아먹어. 그럼 자동으로 개발이익을 말 수 있어. 환수할 수 있어. 정부가 땅 사고 파는 방식이 전부 다 직접 개입이, 환수가 돼요. 어떤 거 있어요?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제도. 양도 차익으로부터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도소득세. 그 외에도 간보율, 채권 입찰제, 개발권 양도제도도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할 수 있잖아. 그 이익이 날 거 아니야? 그거 환수해 와서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부 개발이익 환수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의 외부 효과. 그 한 페이지로 외부 효과 끝이 납니다. 우리 교재에 막 한 서너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부 효과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 있는 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해요. 덮었어요. 7번. 외부 효과는 토지의 특성, 무슨 성과 무슨 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가요? 부동성하고 인접성. 기억납니까? 예. 첫 번째.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한다, 제3자가 한다. 제3자. 의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장기구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3종 세트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의도된 X. 시장기구 통하여 X. 종류는 정예 외부 효과, 외부 경제와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예 외부 효과는 비용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누가 크다? 사적 비용. 편익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중 사회적 편익. 맞아요? 예. 부의 외부 효과. 비용은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 맞나요? 예. 과소 과대 한번 해볼까요? 예. 정예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과소 생산. 규제는 뭐 되고? 완화.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과대 생산. 규제는 뭐? 강화. 맞아요? 예. 또 정예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 양은 어마한다? 증가.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규제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뭐예요?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뭐하고요? 상승하고요. 양은 뭐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양은 감소한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적인 해결, 간접적인 해결, 직접적인 해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적인 해결은 뭐 니네들끼리 협상하고 합병해라 하는 코즈 정리가 있고요. 코즈 정리. 간접적인 해결은 조세나 보조금 같은 게 있어요. 조세나 보조금. 직접적 개입은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방법. 기준을 정하는 방법. 그죠? 예, 그 다음에 강제하는 방법. 허용 기준의 설치, 금지, 의무화하는 방법. 까먹었었어요. 예, 의무화. 예. 마지막으로 용도 지정하는 방법. 용도 지정하는 방법. 상대 쪽 팔릴 뻔했네. 용도 지정. 예. 용도 지정은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래서 사적인 해결, 간접적인 해결, 직접적인 해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특히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에 지역지구제, 용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고 계십니까? 그럼 시장 안에 누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의도되고 있죠? 시장기구 통했죠? 대가도 지불하고 보상도 하잖아요. 근데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시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외부 효과예요. 누가? 제3자. 의도하지도 않았고 통하지도 않는다.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비용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런 거 비교하셔야 되고요. 생산 과소 과대 비교하셔야 되고요. 규제 완화 강화 비교하셔야 되고요. 정의 외부 효과 존재했을 때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랑 부의 외부 효과 규제했을 때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 세 가지 보시고 뭐 참고로 코즈 정리란 게 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는 환경재산값만 분명히 해준다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기구 스스로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사적인 해결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5번에 지역지구제가 나와요. 지역지구제.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올리지 않는 게 올리는 걸로 토지용이 규제됩니까?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제거되겠네요. 예.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장점,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 유지가 되죠. 후세 물려줄 수 있으니까 보존지역을. 단점은 무슨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경직성 문제를 들 수가 있다. 가로 2번 가봅니다. 요게 거의 다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단기의 수요, 공급은, 가격은, 이유는 거기 빠져 있는데 초과이윤 앞에다가 기존이라고 좀 씁니다. 기존.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해 넣었습니다. 기존 공급자가. 했어요? 예. 이런 독점은 무슨 독점? 사전적 독점. 맞아요? 장기로 가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나요? 공급 증가, 올랐던 가격 하락. 무슨 이윤? 정상이윤. 정상이윤 앞에다가 신규라고 좀 씁니다. 신규. 신규 진입자들은 정상이윤을 얻습니다. 신규라고 쓰셨나요? 예. 독점은 무슨 독점이고요? 사후. 자, 비용 불변,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셋 다 공급은 증가됩니까? 예. 공급이 증가되면 올랐던 가격은 많은데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냐면요. 비용 불변일 때는 종전 수준. 비용 증가할 때는 종전보다 높은 수준. 비용 감소일 때는 종전보다 낮은 수준. 자, 종전 수준을 연결하게 되면 수평선이 나옵니까? 종전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우상향, 낮아지면 우하향.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서 신축을 금지해도 단기에 뭐 했던 가격은 상승했던 가격은 장기에는 많다, 하락한다. 왜 하락해요? 가로 안에 있잖아. 인근 지역이 개발되어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장단기적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제4절에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